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예,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침 딱 타이밍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예.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백 변호사를 특별하게 모신 건 저희가 특별하게 모신 건 그냥 사실 존 드럼 특검 그 수사에 대해서 저랑 이제 김 이사는 가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예. 네, 백 변호사께서 저랑도 이제 가끔씩 사석에서 존 드럼 특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사실 이거는 누가 자, 일단 존 드럼 특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 시청자 예. 중에서 또 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존 드럼 특검이 어떤 걸 수사했는지. 네. 존 드럼 특검이 제가 알기로는 19년 그러니까 18년도 말쯤에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이 스페셜 프로시큐터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사건을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건데 Russian collusion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Russian collusion은 그 Mueller investigation. Mueller, okay, that was the Mueller. 그래서 investigation. Mueller investigation은 그게 이 Russian collusi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 드럼 investigation 전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그게 2019년도에 존 드럼 investigation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감이 되고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Mueller investigation은 많은 돈과 많은 조사를 갖다가 통해서 결과가 Russian collusion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었죠. 네. 근데 이제 Russian collusion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한 상태들이 일어나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지 된다. 그게 무슨 상태냐? 이 Russian collusion 그 자체가 조작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FBI 에이전트 내부 안에서 Department of Justice 안에서 거기에서 이 2016년도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 안 되게 반대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어떤 임팩트를 갖다 준 그런 조사들이 있었냐. 그거를 갖다가 조사한 게 이제 Durham investigation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Durham investigation은 이 러시아 왜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된 거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컬루션이라고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러시아 컬루션은 혹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러시아 컬루션이 혹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는 트럼프파야. 네. 근거가 있던 없던. 네, 맞아요.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네. 네. 무조건 트럼프파고 러시안 컬루션이 100% 있어.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러시아 컬루션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인정을 한 게 어떻게 인정을 했냐. 기자의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기자들이 기자의견회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 캠페인하고 어떤 컬루션이 있었냐 없었다 계속 없었다 얘기하는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트럼프 캠페인에 도움되는 근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걸 갖다가 받아서 쓰겠냐 뭐냐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좀 엉뚱하고 좀 농담도 하는 면이 있잖아요. 네. 대놓고 얘기한 게 그거 다 갖고 와. 우리 아이고 좋지 땡큐지. 맞네. 그 말 한번 했 농담으로 그죠? 그 말을 하자마자 맞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컬루션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여러 가지로 러시아 컬루션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제 이 계속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뮬러 존 뮬러 로버트 뮬러 검사가 이 스페셜리 어사인 돼 가지고 그걸 조사를 갖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도 오래된 내용들이라 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 조사 내용이 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다. 이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그 정보를 갖다가 러시아랑 어떻게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갖다 컬루션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네. 그 대신에 그 와중에 뮬러 검사가 그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 여러 관계된 사람들을 갖다 조사를 하면서 거의 한 그 36, 8 거의 40명을 갖다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조사한 사람들 중에 12명의 관계자들이 트럼프 그 캠페인에서 도움을 하거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합의를 해가지고 형들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받은 게 러시아 컬루션을 인정이 돼서 받은 게 아니라 프로세스 크라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방 말씀하신 프로세스 크라임 같이 협조하는데 말을 갖다 뒤죽박죽했다. 그 이 조사관들한테 그거를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또 거짓말처럼 이게 비춰졌다. 이런 내용들에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세금 탈세 뭐 이런 것들 더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이제 많이 그 컨벡션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매니폴트, 뭐 마이클 코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제 이 모든 그 러시아 컬루션을 갖다가 뮬러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갖다가 그 시작하게 된 게 그게 누구야? 그 조지 파파도폴로스. 조지 파파도폴로스. 파파도폴로스. Yes. 조지 파파도폴로스라는 사람이 트럼프 캠페인의 어떤 애바이저리나 무슨 그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조지 파파도폴로스가 이 러시아 측에서 누가 그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 힐러리가 범죄를 저지른 근거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고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근거를 너네들한테 넘겨줄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맞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거를 해석을 못하. 너무 땡큐다 해가지고 그 트럼프 아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해서 이게 만나냐 못 만나냐 어떡하냐 FBI한테 얘기하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캠페인에서 FBI한테 연락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갖다가 정보를 받아서 쓴 적이 있냐 없냐 조지 이 파파도폴로스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예. 받고서 뭐를 했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계속 심하게 들어갔고 예, 거기에서 예. 그 FBI 에이전트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에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이 러시아 컬루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알아보는 참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2016년도 그 이 선거 전이에요. 예. 캠페인에서 그 캠페인을 갖다 매니징하는 사람들 변호사들 거기에다가 또 여러 그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크리스토퍼 스틸. MI6라 그러면은 이 영국의 그 CIA 같은 그 이 정보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전 그 에이전트였던 크리스토퍼 스틸. 크리스토퍼 스티오라는 사람이 요새는 그 유명한 그 스티오 다시에를 갖다가 작성을 하게 돼요. 흔히 엑스파일이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거죠. 예. 네, 이 스티오 다시에를 작성을 하는 게 힐러리 캠페인에서 돈을 줘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 컬루션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힐러리 클린턴에서 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조사하라고 이 경제적인 그 지원을 하고 그 바탕으로 FBI에서 또 그 조사를 갖다가 그 트럼프 그 캠페인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쪽에서 꾸며낸 거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러시아가 둘이 쿵쿵 짰다. 근데 이걸 토대로 FBI가 이제 트럼프 사람들 조사하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측근들하고 다 갈랐었잖아요. 저기 뭐 저 마이클 코언 그리고 뭐 배넌도 조사했었나요? 저기 파파도폴로스도 교도소 갔다 왔고 근데 프로세스 크라임이었고 파워 매니폴트도 전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그분도 교도소 지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나 석방한 걸로. 근데 이게 그럼 누구든지 교도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 크라임으로 이런 식이면은 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상징적인 이 프린서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은 그래도 정의가 있는 나라다. 이제 한국에서 또 고생하시고 1970년도 때 뭐 이렇게 이 학생 운동도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항상 미국은 그래도 정의의 받침이 있다. 네.
그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 그런 데처럼 이렇게 몰아서 이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 하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붙여가지고 잡아놓고 이런 거는 그런 일은 미국에서는 안 일어난다. 이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흔들리는 면들이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이게 진정 이렇게 잡아야 될 사람은 이제 안 잡고. 네, 맞아요. 진짜로. 뭐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아니 그거 기소했어. 헌터 바이든도 그렇고. 뭐 여러 이유로 보면 이제 미디어가 이거를 시끄럽게 제가 맞아요. 계속 미디어를 얘기하는 게 언론은. 보통 이렇게 trial by media를 뭐 그런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디어가 그 킥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거를 응원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 들어가서 빨리 검사를 빨리빨리 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것도 참 맞는 말이고 또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그걸 봤을 때 그 미디어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어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어느 대통령보다 이게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로 그 성격상 또 말하는 투 이런 거 미워할 거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근데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를 공정하게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나라로서 또 그렇죠. 시민으로서 예. 이게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네. 그 이 트럼프를 갖다 공격하는 게 그 팍스 뉴스는 뭐 거기에 포함은 안 된다 해도 그런데 그 팍스 뉴스 안에서도 그 트럼프를 갖다 되게 지지 안 하고 또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그 두럼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민주당만 트럼프를 갖다가 공격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공화당 그 이 국회 기득권들 멤버들도 말하는 거죠. 같이서 그걸 갖다 동의해가지고 트럼프 조사와 이렇게 이게 불법적인 조사들을 갖다가 선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다는 것을 갖다가 그 엉뚱하게 트럼프가 그걸 갖다가 다 또 이게 밝혀서 이렇게 이게 그 반대로 이게 반대로 이게 다 이렇게 보여지게 사람들이- 비춰지게 된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트럼프 전에 페이크 뉴스라고 한 거 네. 그거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트럼프 시대 때 들어왔죠. 그리고 또 네.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가 페이크 뉴스 하다 보니까 이게 설마 그러다가 지금 CNN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페이크 뉴스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Daniel Sandman 메인스트림 완전 페이크 뉴스. No, Nicholas Salmon. No, Nicholas Sandman.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은 CNN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Fake 있었잖아요. news, yeah. 근데 이게 CNN 이 그게 지금 그러는데 이라크 전쟁 첫 번째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때는 The first 완전 Iraq War. credibility. 그때 그 예. 이 또 그 기자도 아주 재밌는 이름으로 Wolf Blitzer 하고 이런 Wolf 사람들이 Blitzer, remember that. 거기에서 그 이라크 월의 그 부시 그 대통령 그 첫 번째 그 이라크 전쟁 때 HW 리포팅하고 부시 그랬을 때 때 예. CNN credibility는 최고였죠. untouchable. Yeah.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 거는 진실이고 하나님의 야, 말이었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정론 이 변화가- 집필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짧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한 면에는 나쁜 건 야 어떻게 그렇게 다 몰아서 미디어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커녕 이게 허위된 말 실제로 그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갖다가 푸시할 수 있을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되게 그 grassroots 그 네. 이런 그 네. 무브먼트가 전국적으로 전 네.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고 그런 있잖아요. 것 같아요. 예. 일반 뉴스가 아니라 Alternative media. 뭐 팟캐스트나 그 유튜브 뉴스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갖다가 그 여러 그 뉴스 이 리포팅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그분들이 또 그냥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다들 또 이 배경이 있고 맞아요. 예전에 예. CNN에서 일한 분들, 예전에 팍스에서 뉴스 일한 예. 분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기업적인 예. 제한 때문에 할 말을 못했던 맞아요. 분들이 예. 이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예.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변화죠. 이 고통이 있어야지 또 이런 좋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이 깨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24/7, 24시간 내내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하냐면은 그 우리 그 원 이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 어떻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모든 미디어들이 트럼프를 갖다 공격을 할 수 있냐? 이걸 공정하게 생각하면 그 사실이잖아요. 당연히죠. 근데 이 말을 한 그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 사람들 다 그 트럼프 파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라고 또 그렇게 예.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참 they did a good job. 정말로. 제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트럼프 트럼프가 싫어했어, 잘한 거 원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 반대했잖아. 페이스북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죠. 친구가 없어져요. 디프렌드를 당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좀 트럼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내 말이 정치 성향 따라서 친구를 끊고 근데 하고 트럼프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God, he knows how to piss people off. 정말 He's a very divisive, very 예. divisive figure.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트럼프가 2015년에 대선 출마했을 때부터 사실상 사찰 행위를 당했더라고요. FBI가 이게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네. 코드명 네.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으로 사찰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후다닥 빨리 끝내려고 했다고요. 그 피터 스트럭이잖아요. 그것도 리드 수사관이 피터 스트럭이에요. FBI 에이전트. 자기 개인 그 이메일로 그 탑 시크릿 맞아요. 그런 정보들을 막 보내고 뭐 이렇게 그런 하고 거 개인 이메일로 그거 원래 사실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교도소 가요. 힐러리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 스틸 다시에를 갖다가 그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또 발표하게 되고 리킹을 하게 되고 또 이 그 law enforcement 에이전트들한테 넘기고 이러는 게 그런 그 본인에 대한 캠페인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디플렉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그게 또 요번에 그 드럼 리포트에서 네. 어느 정도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인스펙터 제너럴 리포트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관련돼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힐러리가 간 거예요. 힐러리가 측근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 화장실에서 자기 아이패드하고 블랙베리를 해머로 부숴라. 이건 증언으로 다 증거가 이미 이거는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블리치비트라는 삭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지우고 이거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래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심 카드를 뺀 뒤 FBI에 제출해라. 그래서 이렇게 증거 인멸 행위들을 버젓이 했음에도 어떻게 기소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자 때 그 two set of justice. She's Illuminati. 근데 그래서 이게 네, 그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돼. 여러 가지로 그거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서피나 받은 그 다큐멘테이션과 그 이메일을 갖다 요구한 그거를 갖다 반납을 해야지 된다, 반납을 해야지 되는 걸 알면서 그거를 이 부시거나 그랬다 예. 그러면은 그게 destruction of evidence 또 obstruction of justice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할 수 있지만 네. 힐러리가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힐러리가 얘기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 맞아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불법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게 디스트로이 다 했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 그런 또 누앙스를 비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럼 리포트가 이게 그 반대로 이제 거기에서 그 두럼 인베스티게이션을 갖다가 이제 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배경으로 안 보고 그냥 두럼 리포트를 본다 그러면은 되게 공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이 나라의 상태와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성을 갖다가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두럼 리포트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 FBI 에이전트 이런 요인들은 좋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조사하고 거기에 핵심 인물로 허위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검사가 그걸 갖다 표현을 그렇게 안 하지만 이 형사 이 기소를 갖다가 안 하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인데 뜻이 어긋나서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이 FBI에 있는 기초적인 조사 절차들을 안 밟고 너무 서둘러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 이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제보가 들어와서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이 뭐 변호사가 CPA가 뭐 기자가 뭐 이런 나쁜 일을 했어요. 뭐야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제보를 필터링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그거를 받고서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명예훼손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 기능적으로 기자나 또 이게 그 law enforcement 조사관들은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무조건 누가 이런 제보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를 얻게 됐냐부터 해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진실을 찾는 게 그 기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 트럼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다 깜빡 이걸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잊어버렸다고 보긴 그런 게 저는 이제 고의성이 되게 짙다고 봐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피터 스트락하고 네. 피터 스트락이 이제 그 리드 수사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리드 수사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리드 수사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FBI 법률 고문 리사 페이지하고 불륜의 관계를 가진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 FBI 폰을 썼어요. 주고받은 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근데 보면은 그 문자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트럼프가 당선될 일은 절대 없겠지? FBI 법률 고문 리사 페이지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이제 피터 스트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이제 유부남 유부녀인데 바람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럴 일은 없어. 피터 스트락이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리고 스트락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은 우리가 망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루려고 조심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힐러리. 하지만 이번 러시아 스캔들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 리사 페이지가 스트락한테 또 화답을 합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그러니까 피터 스트락, 당신이 이번 수사를 맡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고의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함정 수사, 그러니까 이제 잡아 넣어야겠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의도가? 이게 제가 두렘 리포트를 갖다 두렘 리포트 그 자체가 300장이 넘잖아요. 네, 300장이 넘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뭐 다 보지는 못했고 그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summary나 그 내용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들을 네. 갖다가 그거를 예. 갖다가 좀 듣고 또 봤었거든요. 예.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피터 스트락나 뭐 리사 페이지의 관계와 그런 되게 유명한 둘이 그 아주 유명해졌죠. 텍스트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내 생각에는 그 두름 그 검사가 그 더 이 형사 그 기소를 갖다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FBI에 있는데 FBI를 갖다 이런 점들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서를 갖다 마감한 게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면도 법무부 있죠. 사람 지키기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두렘 그 검사는 되게 이 조사를 갖다 스페셜 프로시큐터 지명을 그 특검 이 지명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검사냐면은 이 영방부 검사 중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커리어를 갖다가 뭐 보면서 무슨 검사장이 되려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욕심이 사람이고 없는. 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전문 공무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career serviceman, career 이 prosecutor 이런 사람이라고. 오로지 자기 할 일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하는. 할 일하고 자기의 그 업무를 갖다가 최대로 그걸 갖다 정치하고 뭐고 이 상관없이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갖다가 쌍방에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공화당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특검으로 이 책정되기 전에 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특검으로 일을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또 이게 공화당 파다 뭐다 그런 식으로 별의별 얘기들이 언론들은 또 그렇게 이렇게 다 나왔죠. 됐는데 레거시 미디어. 예.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이렇게 한 거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첫 번째 지금 현재 이 법무부 장관이 메릭 가랜이 이런 보고서를 해서 누구를 기소를 해라 뭐라 한다고 해서 메릭 가랜은 그 사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 업무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업무를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이거를 정치적인 인물 아니에요.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괜히 맞네요.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고 나라를 또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FBI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고쳐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너무 시끄럽게 모든 것을 다 끌어내 가지고 싸우고 다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좀 이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근데 이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제 드럼 특검한테 사실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좌우 진영을 떠나서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떠나서 진짜 이거는 진실 밝혀줘야 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쳐 있고 진실에 목말라 있고 정의에 목말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미국은 법 위에 정치가 있다. 저도 솔직히 이제 그렇게 믿어요. 미국은 이렇게 특히나 이런 시스템 이런 그 이슈를 보면 법의 나라로 정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나라인데 정말 예. 이렇게 저는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FBI라고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특별히 FBI라고 그러면은 막 그러면 존경하죠. 우와, 이거죠. 뭐 신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예, 다시 예. 지금 CNN도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서 그 뭐지? 의류 네. 사업에도 진출했어. CNN이. CNN 사람들이 그냥 정말, 신처럼 떠받들어서 정말. CNN 보는 내용. FBI라고 그러면은 FBI가 얼마나 이 네임 밸류하고 크레디빌리티가 강했냐면은요. 이게 한국의 이태원에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태원에 한국의 미국에서 예전에 살인 사건.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예.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 문제로 이렇게 애들이 있다가 어떤 경우에서는 체류 신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이 추방되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미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면은 예. 그 보낸 애들이 한국에서 이제 자기 본인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어 가르치면서 거기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그쵸. 그러면서 뭉치는 데가 이태원이었어요. 옛날에. 예, 맞아요. 예. 지금도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이태원에서 뭉쳤거든요. 같이 만나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FBI에서 한번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게 15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마약에 연륜이 돼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런 이 관계가 있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FBI 에이전트들이 가서 한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마약 연륜된 서스펙트를 갖다가 잡으러 네. 이 이태원에 있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요. 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국 나라의 조사관들인데 네. 그리고 또 외국 나라의 조사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법무부에서 다 이런 이 허락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나라의 현지 경찰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FBI라는 그걸로 해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 아이를 갖다 잡아오는데 그 당시에 또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누구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경찰들을 갖다가 부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찰들이 나타났는데 한국 경찰들이 미국 FBI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FBI라고 그러면은 한국 경찰들은 거기서 머리를 수그려요. 무조건.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미국의 사대주의 아니에요? 미국이 그만큼 FBI 그게 얼마나 이 명성가 예. 얼마나 센 거고 한국에서는 그것도 인정을 해준 거죠. 왜 그러냐? 원칙은 그러면 안 되죠. 너 FBI든 뭐든 너네들은 여기 수사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죠. 할 때 맞아요. 자체가 그게 맞는 그렇게 건데. 나와야지. You have no jurisdiction. 그게 너네들은 이게 또 수사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체가 이거 불법 회기한 거야. 너네들이 체포돼야지 않은 거야. 이런 대화들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게 그만큼 FBI가 인정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이 좀 유독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난 그런 것 맞아요. 같아. 한국이 좀 한국이 유독 심해요. 그 샤넬, 루이비통 이런 거 보면 FBI도 브랜드 네임이죠. 브랜드 대단한 FBI, 브랜드. CIA. 왜냐면 그게 진짜 대단한 브랜드 한국에서 FBI 자켓을 이렇게 폼으로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잘못되고 이 피터 스트럭 이 메시지 보면은 또 욕이 나와요. 백악관에서 모든 수사 정황을 알고 싶어한다.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보 받았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 전에 예. 이게 트럼프하고 힐러리 캠페인 와중에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리고 기소한 사람들 중에서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이제 첫 번째로 유죄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FBI 법률 고문인데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한테 저걸 물어본 거예요. 카터 페이지, 트럼프 캠페인의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가 이제 그 CIA에서 그 전에 일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CIA 측에서. 근데 그거를 이 케빈 클라인 스미스라는 정신 나간 변호사가 없다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은 카터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CIA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미국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CIA가. 근데 미국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닌 게 돼버리니까 아예 러시아 스파일 가능성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악하게 그리고 유죄 인정까지 했어요. 그 친구. 근데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유죄 인정한 거 후회할 거야. 법정 갔으면 내가 볼 때 무죄 판결 받았어. 만장일치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클 서스먼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법률 그 변호사였죠. 법률 고문. 마이클 서스먼 기소했잖아요. 제임스 베이커 FBI 법률 고문하고 이렇게 몰래 만나서 트럼프하고 저기 러시아에 있는 알파뱅크 간에 이런 부당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미국 국민으로서 너한테 이걸 주는 거야. 제임스 베이커 FBI 만나서 FBI한테 건넨 거예요. 그 자료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료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쪽에서 다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 마이클 서스먼이라는 변호사는 자기가 미국을 걱정하는 국민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 제임스 베이커하고 만난 시간을 클린턴 캠페인에 청구했어요. 그 돈으로 나 달라. 그러면 일한 거잖아요. 클린턴 캠페인.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게 이 검사 측에서 이거 기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영방부 사건이라는 것은 그거는 좀 색이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방부 사건은 일반 카운티 사건이나 이런 로컬 스테이트 사건하고 조사나 그 기소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네. 영방부 사건은 그 이 기소 확률이 거의 99.9%라고 그렇다고 보면 돼요. 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FBI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사건을 조사를 해서 이게 사건이 거의 뭐 100% 이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확신을 할 때 그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하게 되고 이제 진행을 해요. 그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BI나 영방부에서는 모든 범죄가 일어난 것을 무조건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기소하거나 그 사건을 예. 프로세큐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LAPD 로코 경찰서에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모든 신고를 받아 이게 범죄가 일어난 신고를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요. LAPD는 FBI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조사할 의무가 필요가 없어요. 없고요. 걔네들의 그 조사하고 기소하는 크라이테리아가 달라요. 이게 뭐 이 큰 그 나라를 위해서 뭐 이게 그 큰 이게 모범 사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걸 따져서 그런 면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하이 프로파일 사건에 이거를 갖다 기소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두럼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실제 프로세큐션 하는 것은 이 두럼 검사는 특검이에요. 특검이면은 자기 부서에서 이 조사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그 기소 내용에 일어난 것을 또 다시 그 기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형사 처벌을 하느냐 마는 것은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서 그걸 알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그 두럼이 그 사람이 그 조사한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신임과 믿음이 실제로 그 사건을 담당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그 검사한테 그게 그 똑같이 그 비춰지고 믿음이 갈 건지 그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이 사건을 믿음이 그렇게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반대적인 생각이 의견이 있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갖다 진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두럼 사건에는 그 뮬러 이 조사에는 거의 한 38 사건 기소 38명이 기소됐나요? 이게 이 컨벡션이 일어났는데 네. 두럼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컨벡션되고 유죄 인정. 두 사람은 무죄로 이게 예. 나오고 한 예. 사람 이 유죄 인정된 거는 그 재판을 간 게 아니라 타협 보고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 타협을 해서 유죄 인정이 나온 거고 예.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근거가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제출을 했는데 또 다른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두럼 검사 특검 입장에는 되게 그게 discouraging, 되게 disappointing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라이크, 구독 그리고 벨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성희롱. 지구를 위협합니다. 열심히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꽃미남 회사원 A씨. A씨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꽃미남 A씨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팀원들. 매일매일이 미남은 괴로워입니다. 일과 중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했는데 선배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네요. 이거 영 불편해요. 물을 들어가는 A씨. 동료 직원이 훑어보며 하트를 날리네요. 참 민망하면서 무서워요. 업무 후 칭찬을 받는데 팀장님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루가 영 불편한 꽃미남의 하루. 무엇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상황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계신다고 느끼시면 제일 먼저 슈퍼바이저 혹은 HR 부서의 도움을 꼭 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듭시다. 이 광고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문화충격 컬처쇼크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검. 말이 잘 통하는지 정말 잘 통하네요. 예. 예. 아니 그 정의로우신 정말 네. 그 법조인이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그 드럼 특검 보고서. 근데 지금 우리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봤을 때 이런 거 커버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는데 근데 CNN 놀란 게 제이크 태플 있잖아요. 거기 진행자. 그 드럼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 이거는 트럼프가 그 exonerate him. 그 표현을 그래요? 썼어요. CNN에서? 네, CNN 제이크 태플가 그 얘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막 계속 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갖다가 그 이 트럼프를 갖다 exonerate 한다, 그 트럼프를 인정을 한다 그 부분은 그거는 벌써 인정을 안 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네. 뮬러 리포트 그 자체가 나왔을 때 러시아 콜루션이 없다라는 것을 한 거고 그 잭 태퍼이 네. 그 CNN에서 트럼프를 갖다 exonerate 한다는 게 그 부분을 exonerate 한다는 거. 러시아 네. 콜루션이 혹스였다. 콜루션이 혹스였다. 그게 혹스였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부분이면은 그거는 크게 그게 뭐 부정하거나 그 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현재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내러티브에서도 네. 벗어나는 아주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벌써 드럼 리포트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그 민주당 공화당 측에서 양쪽을 해서 이게 또 이게 이걸 난리 가지고 났죠. 예. 드럼 그 특검이 쓴 보고서의 그 내용의 그 스피릿 그러니까 그 네.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 싸움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옳고 틀린 것을 That's so, 갖다가 so hypocritical. 이 옳고 틀린 것을 갖다가 그걸 따져야지 되고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조사관들도 특별히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모두 반성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보고서의 뜻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소가 안 된 애들 누구야? 우리 이거 이 당에서 국회에서 이걸 갖다 따로 기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고 반대로 또 민주당 측에서는 그 드럼 그 보고서 그 자체 전체가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다 아니 믿을 그걸 수 어떻게 없어.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건 이거 말도 봐, 안 이거 나는 봐. 난그 아니, 뻔뻔함이 이해가 안 가 진짜.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헌터 바이든 랩톱
그것만 가져와도 that's election interference. 그건 완전히 그게 대선 완전히 개입이에요. election 네. 그 interference. 뉴욕포스트가 특종한 거를 전부 다 그게 또 이제 블랙아웃 또 했잖아요. 특검이 필요하겠죠. 또 특검이 필요하고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밝혀질 가능성이 아니, 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안 하고 있고 그거 외로도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그 저번 주에 그 IRS에서 일하는 분이 이게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 정책이고 뭐 이런 거를 갖다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 위슬블로어리 네, 나왔잖아요. 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IRS 내부 팀이 그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9명에 관계된 인척, 친척, 가족들이 9명이 돈을 받고 또 중국에서 돈 받고 한 모든 근거를 갖다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밝히려고 하는데 그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압력을 줘서 우리 팀이 파괴돼 버렸다. 아, 난 진짜 그것도 그래서 있을 수가 위슬블로어가 없다고 봐. 나온다고 나온다마다 하는데 지금 엄청난 겁을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딨니? 이 위슬블로어가 데리고 나와.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러고 싶다 이러고 있고 이게 그 문제가 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것보다 이게 또 정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딱한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은 내가 보니까 일치 단결이 잘 돼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전 뛰어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어서 당연하죠. 뭐냐면 제3사 제3부, MBC, ABC, CBS, CBS 다 공중파를 맞아. 공중파가 저는 공중파를 다 차지를 하잖아요. They're all in 그게 local. 근데 이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는 있는데 그게 그 올바른 현상이 아닌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섹터에서 관계된 게 이게 또 완전히 진보 그쪽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되는 게 이 텍 섹터 이게 네. 이 테크놀로지 빅테크. 빌리어너들이 예를 들어서 데모크рат이 많죠. 구글, 민주당. MSN,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레리 페이지, 구글 예. 이런 뭐 사람들은 오라클 뭐다 그쪽이죠. 완전히 전체 실리콘밸리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빼고 일란 머스크 빼고. 그래서 그 2016년도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부 안에서 여러 그 토론을 하면서 이 털시 갸벌 그 하와이 그 국회의원이 연방 대통령 하원의원. 출마 네. 나오셨는데 카말라 해리스를 이 토론에서 완전히 박살냈죠. 너무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네. 다 밝혀버렸는데 네. 구글 설치를 하면은 털시 갸버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치 못하게. 그리고 영상들도 그리고 영상 맞아요. 안 유튜브에서 올리게. 그 트럼프 네. 타운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타운홀을 풀 버전을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풀 그런 버전은 못 찾아요. 트럼프가 잘하고 이런 그냥 거는 계속 못 그냥 하거든. 그 미디어가 예, 트럼프를 죽여버리는 That's- 것만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아예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알게 많이 되고 알게 그러다 된 건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거.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외로 grassroots 이 작은 그 뉴스 그 리포팅 여러 이 자체적으로 공정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 사람들인데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밝히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맷 타이비 그 맷 사람은 타이비. 맷 타이비는 그 사람은 롤링스톤이 롤링스톤, 그 저널리스트 뉴욕 출신. 타임스 되게 이 진보 중에서도 he's 콜 진보예요. progressive. 근데 근데 truth seeker. 그 사람이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그 트위터에서 그 사람이 일론 공개한 머스크가 거죠. 야 네.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해가지고 이 정보기관하고 트위터하고 이메일 오고 가고 하고 팔러시하고 이런 것들을 너한테 다 줄게 네가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네. 조사를 해가지고 FBI에서 트위터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그 트위터에서 그 트럼프나 이게 거기에 그 코비드나 이런 거에 불리한 내러티브들을 갖다 다 그러니까. 막아버린 다 것을 막아버리고. 정책적으로 한 것을 네. 밝혔어요. 국회에서 다 이게 이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 그 기자를 갖다가 너는 가짜 진보고
이 공화당 세력이야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뭐라 또 그랬죠. 덤탱이를 너 하는데 공화당이지 하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을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 이 러셀 브랜드라고 또 러셀 유명한 브랜드도 유튜버 그 예, 코미디 원래 유튜버 코미디언인데 코미디언인데 지금은 또 정치 이제 언론가잖아요. he became an alternative 예, media 그리고 guy. 또 뭐 지미 도어 뭐 이런 사람들 지미 다 도어. 진보예요. 예. 다 진보죠. 다 예. 진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진보냐? 이 사람들은 traditional 진보예요. 그게 뭐냐면은 moderate Democrats.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speech. 이 언론의 자유는 그거는 이 건들지 민주당의 마라. 예.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너무 왼쪽으로 가서 공화당이 원래 역사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좀 뭐 탄압하고 레귤레이션하고 그런 게 있었죠. 센서십하고 네. 이런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어떤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냐라는 그 지적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툭하면 misinfo, disinfo. 근데 알고 보면은 얘네들이 misinfo, disinfo라는 걸 파고들면 그게 truth야. 근데 truth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얘기는 이게 기득권이. 트럼프가 잘못한 거 못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이런 거 잘못된 거 너무 예. 많죠. 그리고 또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거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냥 입만 조심했어도 재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는 원래 트럼프 다들 재선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경합주들이 다 바꿨잖아요. 선거 시스템을. 부편 투표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볼 땐 그때 이미 끝났다고 보고 뭐 네. 그것도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우편 투표나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트럼프가 weird.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편 투표 이런 것들 아니 트럼프 선거 전에는 거의 다 선거들이 이 in-person 이 투표하는 게 그렇죠. 하루에. 그게 그 핵심이었어요. 예. That was the core. 대통령 선거 무슨 선거 하면은 그날 가서 선거하고 그 투표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 수 있고 이러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 메일앤 발럿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맞아.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 메일앤 발럿 뭐 바빠서 못 가면은 그거 갖다가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말은 문제는 뭐냐? 이 voter registration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미국의 이 역사가 너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이 흑인들을 보호하는 체계로 Jim Crow Voting Rights Jim Crow, Law라 이런 거가 일어나 가지고 이 그 신분을 갖다가 증명 안 하고 투표를 하는 게 법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해서 10불짜리 뭐를 산다 해도 신분을 갖다 증명을 그렇죠.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데 신분을 갖다가 요구하면은 그거 선거 위반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또 그 시민권 미국 시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네가 시민권자냐 아니냐 물어보는 그 자체도 불법이고 그걸 갖다가 이 신분증을 갖다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신분증을 해서 네가 그걸 갖다 증명을 해라는 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예전에 이런 voting rights law들이 있기 전에는 그 흑인들이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남부에서 네. 그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갖다가 자제시키고 투표를 못하게 투표하지 못하게. 너 누구야? 너 그 시민권자 증명을 해. 아이디 증명을 해. 아이디 있어? 근데 아이디가 많이 흑인들이 없었어요. 그 예전에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이디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를 구하기 위해서면은 그게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이게 뭐 글도 예. 써야지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1800년도 뭐 19세기가 아니고 23년인데 이게 지금 21st century에서 흑인분들 중에서 신분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신분증을 갖다 요구하고 이런다는 게 그게 racist다. 그게 그 인종차별한다. 그 말은 이제 시대가 변한 거거든요. 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메일앤 발럿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메일앤 발럿 하는 거기에 내가 시민권이라는 거 외로 뭐 신분증이나 이 시민권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거기에 없어요. 그게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그 네. 자체도 내가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voting register 합니다. 그거 외로는 다른 신분증 검증하는 게 없다. 소셜 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게 지금은 그 대화를 우리가 나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지 되지 않냐. 그런 이 막대한 그 대통령이나 어떤 선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갖다가 확인하고 올바른 이 시민권자들이 그 보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되지 않냐. 그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네. 그 얘기를 하면은 너는 또 인종차별하는 거고 트럼프 파고 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돼요 보면은. 네. 근데 솔직히 민주당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네. 그 인종차별 카드를 툭하면은 꺼내요 사실. 근데 제가 백인 지역에 저도 이제 살아봤는데 솔직히 난 KKK 난 본 적도 없고 백인 우월주의자 오케이 뭐 속으로는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잖아. 뭐 싫어할 수 있겠지 뭐. 근데 네. 하여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벽이 허물어지는 거고. 그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만큼 얼마나 빨리 변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인종차별, white supremacy 우리 주변에 LA 그 진보적인 도시 LA에 살고 그러니까 본 적 없고 그런 거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 전 시골에서도 못 봤어요. 솔직히. 1970년도면은 그때는 뭐 50년 예. 전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하고 같이 이민 왔을 때가 1970년도 때 이민을 왔었는데 1970년도 때는 그게 언제였냐면은 1960년도 때 그런 여러 인권 운동을 해서 인권 보호 체계 voting rights뿐만 아니라 1965년도에 voting rights뿐만 아니라 이게 흑인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인종 차별 그 법안들과 통과돼서 보ard of education에서 이게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그게 execution 되고 있을 때가 1970년도 때예요. 예. 그때에 여기 LA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글렌데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네. 거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 선셋슬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지면은 타민족들이 걸어다니면은 안 타민족들이 없어져요. 네. 불행을 당하거나 아 그래요? 그게 유명한 그게 그 글렌데일의 아주 참 그 이 슬픈 역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그걸 글렌데일에서 인정을 하고 이제 뉘우치고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거기 글렌데일이 한때는 그 이 화이트 서프레미스 그러니까 좀 전국의 있었던 거죠. 이 본부가 본부가 거기에 거기 있었어요. 있었구나. 글렌데일 시리에.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뭐 그 뮬 18M 뮬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흑인 월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흑인 월가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인들이. 예, 터우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패스트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진짜 흑인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은 저는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에는 있었던 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자꾸 이제 레퍼레이션도 얘기를 하고, 뭐 흑인 한 취소된 명당 거죠 그거? 일단은 오케이, hold, 일단은. that's on hold. 210만 불씩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뭐 it's 2 million. 210만 불. 그래서 마이클 잭슨 자녀들도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데 그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거버너 게빈 뉴섬이 It's crazy.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하려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쇼를 갖다가 했는데 그거를 음. 빨리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걸 접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이유가 뭐냐면 대선이라고 봤어요. 예. 그게 되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게 그 들어오는 반발이 너무너무 막강한 반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합주 못 이기죠. 이게 네. 아니구나라고 본인이 이해를 해서 예. 이거가 그 돈 들여가지고 수백만 불 들여가지고 뭐 거의 200만 불 돈 들여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가 모여가지고 돈을 갖다 얼마 주면 될까 뭘 주면 될까 이거를 갖다 논의한 게 200만 불 들인 거예요. 그 우리 캘리포니아 세금 돈을.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한 사람 앞에 뭐 500만 불까지 얘기가 있다가 이제 지금 뭐 18만 불 얘기가 있고 뭐 계속 어쩌고 그런 액수들이 있는데 게빈 뉴섬이 그러면 이 reparations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좋다라고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나오면서
정치인 대답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마치 다른 이슈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이슈들도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8천억 불 예산 8천억 불 그러니까 가주 예산이 2.5배가 나오는 거 보고 개빈 뉴섬이 기절한 거지. 이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게빈 그렇죠? 뉴섬이 그 reparations 얘기가 처음에 그 커뮤니티를 셋업하고 했을 때가 보면 언제 나왔냐면은 그게 코비드 그 이 와중에 그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게빈 뉴섬이 얘기를 한 게 서플러스가 있었죠, 돈이. 우리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게 다 주식이 또 이렇게 쑥 폭삭을 없는 해버렸어요. 없음. 그래서 돈이 지금 이제 너무너무 캘리포니아는 이게 네게티브 버짓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캘리포니아 인구에다가 뭐 다 뿌린다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서플러스를. 아, 근데 이거 다 없어졌어. 그 surplus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인 거 알죠? That guy's such a liar, 야, dude. 아니, That guy's so full of it, 개빈 man. 뉴섬은 너무 거기다가 저기 이게 내로 너무 싫어요. 흑인에 대한 reparation이 lot of 역사가 아주 hypocritical 그 things. 되게 그 복잡한 게 뭐냐면은 그 원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또 역사를 갖다 공부할 때는 그 40 acres and a mule가 40 acre 나와요. 예, 그 얘기한 거예요. 40 항상 많이 acres and mule.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40 acres and a mule가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브람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은 그 자유를 얻은 그 흑인들한테 가족마다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이 그 서부를 갖다 계속 개척하고 예. 그게 이제 인디언들한테 땅을 뺏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미국의 나라 정부 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과감하게 그 미국 주겠다고 정부에서 한 거죠.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40 acres 하고 당나귀 하나 주고 새로운 이제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근데 근데 그나마 그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약속이 거예요. 깨졌죠. 예. 왜 그러냐? 아브라함 이렇게 암살을 당하셨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또 이게 아브라함 대통령이 그 이 모든 노예 제도를 갖다가 없애기 전에 문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게 흑인들 중에서 자유 흑인들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자유 흑인들 중에서도 흑인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흑인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흑인인데 자기가 흑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도 reparations를 갖다가 받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 그리고- 않아요? 예, 인종차별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slave state이 아니라 freedom state 아니었나요? 전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는- Yeah, it's not a slave state. So It's the you know, free it doesn't make sense. in a It's the way. golden 네. state. Yeah. 아니 다시 이제 드럼 특검으로 이제 종지부를 좀 찍을 텐데 제가 이거 보면 배심원단 그때 서스먼스 케이스예요. 그거 좀만 얘기할게요. 12명 배심원단 중에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던 걸로 드러났대요. 그리고 2명은 나 트럼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이제 오바마가 임명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마이클 서스먼하고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 부인은 리사 페이지 부인에 대변했었대요. 이게 완전히 거의 근친상간 수준인데 그래서 네? 이게 이러면 이해 충돌이고 네. 이거 케이스가 그 배심원 바꾸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도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다 또 틀리지 않는 말들이죠. 근데 이 영방부 판사를 갖다가 바꾼다는 거. 이제 판사를 바꿀 때는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그 recusal 절차가 있어요. 예. 그게 요번에 그 저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 그 판사에 대법원, 대해서 이게 저 그 민주당에서 그분- 많이 그 예.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판사는 그 민주당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제해서 그걸 갖다가 판결을 하면 안 되겠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영방부 대법원 판사는 그 사건에 conflict of interest가 있어서 recusal을 하거나 거기에 재판을 못 보게 되는 그 룰이 뭐냐 이런 거가 나올 때 이게 영방부 판사들은 대법원 판사든 일반 district court 판사든 평생 임명이에요. 네. 이게 그 life appointment.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서 평생 네. 그 임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그 이 평생 그 자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의 영방부 판사들은 리큐즈라는 그 자체가 판사님 당신은 conflict of interest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 사건을 갖다가 공정하게 재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일반 이제 보통 스테이트들은 거의 다 모든 스테이트들은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for cause recusal 그러니까 이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재판을 못 한다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 이 판사들 중에서 그 presiding 판사 이 어떤 지역에 거기에 그 모든 지역마다 거기 그 이 또 그 관여를 하는 슈퍼바이징 판사가 있어 그 판사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거를 아주 그 상당한 큰 프로시저가 되는 거거든요. 영방부에서는 판사님이 컨플릭트가 있어가지고 이 재판에는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리뷰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냐? 그 판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판사가 하는 중요하구나. 여러모로 그러면은 그 판사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당신 생각으로는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못 한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 판사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recusal motion을 갖다 했으면은 내가 그랬다 그래 알았어. 그걸 너 이런 게 지킬 있지 수가 않겠어요? 그렇죠. 저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게 그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인 세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뭐 저스티스는 못 찾지만 그래도 데이비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그 문화 충격 꼭 그 라이크하고 팔로우하고 알람 뭐 어찌 지난 벨 버튼, 유튜브 벨 버튼. 그거 다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